네, 현재 장 마감 8분여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장 후반이 어둡습니다. 전강 후 약의 전형처럼 오늘 장 중에 계속해서 우하향 그래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전거래일 대비로는 0.81%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2616포인트 선,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는 21포인트 정도 밀려 내려간 상황이고요. 장중의 고점이 2642포인트였습니다. 고점 대비로는 약 30포인트나 좀 빠진 걸로 나타나고요. 이번 주 들어서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수준이라면 50일 이동평균선 종가상으로 이탈이 유력시 됩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더 문제입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워낙에 시가총액 상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충격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요.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거칠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3천억 넘게 팔고 있는데 3천억 정도 내놨던 게 4월 말쯤에 한 차례 있었고요. 보통 팔아도 한 1천억, 2천억 정도였는데 오늘 많이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2,200억 원 정도의 매도 물량 나타내고 있고요. 거래대금도 12조 원 이 정도 되니까 지금 평상시 대비 거래도 많이 증가하는 상황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거래대금이 12조대 기록이 되네요. 동시효과 지나고 나서도 집계 보면 한 13조 넘게 예상되고 있는데 이렇게 거래를 동반한 약세 움직임 양시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코스닥도 900선 언저리까지 갔다가 오늘 장 결국에는 5일 이동평균선까지 장중에 낙폭이 크게 벌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역시 코스닥도 고점 대비로는 한 30포인트 정도 빠진 게 됩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지금 하락하는 종목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2,000개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상승 종목은 500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뚜렷하게 키워드가 묶이는데요. 미중 간에 뭐 갈등이 있다, 뭐 화해 제스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변국 상황에 영향을 받는 그런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안 좋고요. 좋은 쪽은 소금 쪽 좋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반사이익을 보는 쪽, 이쪽이 오늘 장의 위너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세 움직임, 매기가 이쪽으로는 더 확연히 쏠리고요. 또 이 중국의 양극재, 음극재 함께 만드는 2차 전지 소재 업체가 미국의 공장 설립을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입지가 좁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이 급락하는 종목군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장 시총 상위주들도 비슷하게 흐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기술주들 전반으로 별로 안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보합이고 SK하이닉스도 0.6% 정도의 약세권, 뚜렷하게 안 좋은 쪽은 2차전지 셀업체, LG에너지솔루션 3% 정도 밀리고요.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도 1에서 2% 정도 약세권 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플러스권인데요. 이쪽은 철강, 기존의 사업이죠. 이 철강 쪽에 호재가 나타나면서 그나마 플러스권을 유지할 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전반으로 무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톱10 가운데서 오늘 대안이 되는 쪽, 자동차입니다. 현대기아차가 1% 안팎의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오늘 그나마 이 톱10 가운데서는 선방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차는 종가 기준으로 20만 원 선 위에서 거래를 마칠 수 있을지 관심 모아집니다. 현재는 20만 1,000원으로 호가 잡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 가장 강한 종목은 대한유화입니다. 아래쪽으로 쭉 보시면 대한유화, 롯데케미컬, 풍산, 현대제철 모두 다 중국 경기와 동행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죠. 산업재 소재 쪽 강세 움직임 나타내면서 오늘 반도체 2차전지 이쪽으로 성장주 쪽에서 조정이 나오니까 경기 민감 섹터 굴뚝주들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2차전지 쪽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0% 급락이 나오네요. VI도 발동을 한 차례 한 바 있는데 이 에코프로비엠 오늘 장 10% 밀려 내려가면서 25만 4,500원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근데 그동안 많이 올라서 그런지 이 정도 빠져도 에코프로비엠은 21선, 60일선은 이탈이 아닙니다. 오늘 종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일지 아니면 21선, 60일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위기냐 기회냐 많은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0%,
LNF도 10%, 이렇게 시총 상위에 속해 있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고르게 이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전해주는 쪽은 놀자주들 엔터 게임 섹터, 이쪽에 선방이 눈에 띄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1% 정도의 오름세, 펄어비스도 1% 정도의 플러스권, SM 6%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일 좀 상승하고 있는 쪽이 의료기기, 특히나 미용 의료기기 쪽인데요. 클래시스는 오늘도 8%나 급등을 하면서 32,700원에 거래 마칠 세비합니다. 장중한 때는 17% 급등이 나오면서 클래시스 오늘장에서 또다시 신고가를 쓰는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미용 의료기기 쪽에 강세 움직임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이쪽도 1%대 오르면서 강세 움직임 나타내는 종목군들은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택도 오늘장 4% 정도 오르네요. 미용 의료기기 쪽에 52주 신고가 종목이 상당수 있습니다. 상한가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신송홀딩스와 샘표 이렇게 두 종목이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신송홀딩스가 오를 때까지만 하더라도 소금인가 했는데 샘표가 오르면 이 부분은 또 미중 갈등 대두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뉴스들 오늘은 조금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인지 화해인지, 왜냐면 오늘장에 오르고 내리는 종목이 모두 다 이 키워드에 묶이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을 때 중국이 카드로 만지작거리는 이 대두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강하고요. 중국과 미국이 사이가 좋은 이 화해 제스처가 나온 2차전지 쪽에 국내 이 피해주들이 또 급락을 한다.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면서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될지 많이들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일단 신성홀딩스와 샘표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상황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소금 쪽에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했을 때 반사익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되는 대상홀딩스도 오늘 14%대 급등, 샘표 식품 12%대 급등 보여주면서 이런 식음료 쪽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더라도요. 보라티알입니다. 이 종목도 음식료 쪽으로 분류되는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이 천일염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영향을 받는 종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일염 관련된 종목 인산가도 1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확실히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동차 쪽에 현대기아차가 시장 대비 선방을 하면서 더 미동을 중심으로 한 이 차량용 반도체나 자율주행 쪽 이쪽으로도 시장의 이 빈 곳을 메워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넘어가 보면은요, 이렇게 한 종목, 코스피는 두 종목 상한가고요. 하락 종목입니다. 동일산업, 그리고 만호제강, 대한방직, 박림 이 네 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밀려 내려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 조작에 연루가 의심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오늘장에서 비슷한 시기 하한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의혹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 여부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저희가 SG 사태에서 봤던 것처럼 특정 이 증권사에서의 어떤 액션이 아닐까라는 의구심 어린 시선이 시장에 꽂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일금속도 코스닥에서 하한가인데요. 총 5종목이 같은 이슈로 좀 묶여 있습니다. 6월 14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거래 마쳤고요. 기대로 출발했다가 우려로 끝나는 그런 좋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FOMC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워낙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오늘입니다. 우리만 밀렸을까요? 주변국 증시 한번 보시죠. 아시아 증시 먼저 일본 증시 동향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일본 증시는 연일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33,000엔 선도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일본 증시입니다. 니케이 225 지수 전거래일 대비로는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오늘 니케이 225 지수 종가가 전거래일 대비로는 1.47% 오르면서 33,502.42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크게 좀 파가 오는데 일본 증시 어제 이어 오늘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후반에 더 고점을 높였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33,000엔 선 넘어서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7일물 이 영래포 금리 인하했다라는 소식에 환시도 상품 시장도
그리고 뭐 다른 주변국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정작 중국 증시는 어제 오늘 잠잠합니다. 상해 종합지수 약보합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흐름을 보자면 오전장보다 오후가 분위기가 별로 안 좋거든요. 오전에는 그래도 상승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지만 오후 되면서 현재 하락세 방향이 잡힌 모습입니다. 0.06% 밀려나면서 3,231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천 쪽은 0.4%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상해하고 심천 최근 들어서 각기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시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에는 1260원대까지 가나 싶었는데요. 결국에는 다시금 위험자산 선호 심리 나타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 장중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좀 마감가 볼 텐데요. 오늘 전체적인 밴드는 1270원부터 1280원 정도의 밴드를 보여줬습니다. 하락 움직임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됐고요. 이후에 상승 전환해서 상승폭을 더욱더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종가 보시죠. 전거래 대비로는 7원 10전 상승하면서 1278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율 동향까지 점검해 봤는데요. 그럼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최근 들어서 양호하게 흘러갔던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은 하루였습니다. FOMC 결과 발표 코앞에 두고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내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요일장의 마감 시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하루 만에 다시 또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전장 대비 0.72% 밀렸습니다. 18포인트가 내려가게 됐고요. 오늘장 종가는 2620에 조금 못 미쳤죠. 2619.0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분봉톡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시면요. 장 초반에는 그래도 보합 수준에서 움직이나 싶었습니다만 점차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낙폭을 확대해 갔고요. 2시 구간 들어서 저점 2614포인트를 확인했습니다. 그 뒤로는 낙폭을 더 키우지는 않으면서 2620부근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팔면서 지수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보시다시피 외국인은 1,100억 원 순매수였고요. 기관은 1,3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은 조금 더 사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365억 원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시죠. 하락 업종들이 단연 많았습니다.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 보실 텐데 가장 크게 내려갔던 업종 먼저 보실까요? 섬유의복이었습니다. 일단 인디에프 쪽에 급락도 있었고 오늘 무더기 한가 사태가 벌어졌죠. 자, 여기 속한 종목들이 몇 가지 있었기 때문에 이 업종 지수 크게 내리게 됐습니다. 2% 넘게 급락이었고요. 자, 그리고 비금속 광물 쪽에서도 시멘트를 포함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내려오면서 하락에 한몫을 했죠. 이쪽도 2%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도 2% 넘게 내림세 확인이 됐고요. 그 뒤로는 건설과 화학이 확인됐습니다. 자, 이어서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 사실 올랐던 업종이 몇 업종이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돋보였던 건 운송 장비죠. 0.75% 올랐습니다. 완성차들이 오늘장 그래도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업종지수 상승을 이끌어줬고요. 자, 그리고 이 철강 금속 업종 0.35% 올랐죠. 아무래도 이 철강주들 관점이 좋아졌기 때문이죠. 포스코 홀딩스의 상승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 운수 창고도 0.21%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밖에 음식료품 업종부터는 소폭 내렸죠. 0.14% 내림세고요. 유통업종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하락 종목이 확실하게 좀 많았습니다. 최근 시장을 받쳐줬던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내렸기 때문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대표적인 종목들 나란히 소폭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약보합으로 확인이 됩니다. 71,9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내렸습니다. 0.5%대 하락으로 오늘장 종가는 118,8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이 나란히 2%대 내리면서 거래 마쳤죠. LG에너지솔루션이 먼저 2.97%, 거의 3%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종가 3% 가까이 내리면서 뚜렷하게 하락 마감됐죠. 58만 9천 원에 거래 마쳤고요. LG화학도 2%대 내렸습니다. 72만 원 아래에서 71만 9천 원이 오늘장 종가가 됐고요. 삼성 SDI도 1%대 내림세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포스코 그룹에서는요, 이 포스코 홀딩스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건 2차 전지가 아니라 철강으로 상승이 나왔던 거죠. 오늘 포스코 홀딩스는 0.5% 소폭 상승 마감하게 됐고요. 포스코 퓨처엠 최근에 상대적으로 이쪽 흐름이 더 좋았습니다만 내려갈 때는 오히려 낙폭이 뚜렷하게 더 컸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무려 5% 넘게 빠졌죠. 37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주목할 만한 섹터로는 자동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선 회장의 수소동맹 리더십을 확인한 이 현대차 그리고 기아까지 나란히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현대차 보시면 1.5% 올리면서 20만 1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기아 1% 가까이 올리면서 시총순위도 다시 좀 올렸습니다. 8만 3천 원에 오늘장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먼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 심리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죠.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요새 매일 좀 이 같은 점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영향으로 이 천일염의 가격이 급등하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신안군 수협에서 주문량이 폭증했다고 하죠. 12일에는 이 주문량이 하도 늘다 보니까 주문 접수를 중단하기까지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 가격과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아주 강한 흐름인데요. 먼저 신송홀딩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송홀딩스는 자회사가 천일염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 오늘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종가 보시면 종가상으로도 상한가 풀리지 않았죠. 14,500원까지 수직 상승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샘표와 샘표식품, 특히 샘표도 상한가까지 도달했습니다. 72,200원에 오늘장 종가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대상홀딩스와 보라티알도 마찬가지로 급등세 보였죠. 대상홀딩스 두 자릿수의 상승률, 그리고 보라티알이 상한가까지 직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특징적인 점은 이 종목들 공통적으로 오후장 들어서 장이 빠지는 와중에 이쪽으로 매수세가 급격히 들어오면서 주가를 갑자기 좀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상한가 도달한 종목들이 속출하게 됐는데요. 자, 보시면 신송홀딩스 그리고 샘표 그리고 보라티알까지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인산가 같은 종목은 주겸 관련 제품을 유통하는 회사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주가 급등세였죠. 인산가 보시면 16% 주가 끌어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수산주 그리고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6개까지도 강세 종목들 많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수산 쪽으로는 사조 대림과 사조 오양 그리고 동원수산까지도 일제히 강세 마감이 됐고요. 6개에서는 마니커 FNG가 6.5%대 뚜렷하게 강세 나왔죠. 그리고 하림까지도 4% 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철강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좀 하나 나왔는데요. 이 하반기 철강 업황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자, 국내 기업들이 일단은 가격 인상 협상이 진행 중이고요. 하반기 중국 쪽에서 철강 수요 개선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부 철강주들 그리고 금속 관련된 종목들이 돋보이는 강세 흐름을 나타낸 종목들이 몇 있었습니다. 자, 그 종목들 주가 확인해 보시면요. 일단 포스코 스틸리온의 급등세가 눈에 띄었죠. 12%대 주가 크게 올리면서 5만 2천 원까지 도달했고요. 현대제철도 3% 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금속 관련해서 황금 ST 3.7% 올렸고요. 그리고 풍산이 3.4% 강세, 그리고 대창솔루션 코스닥 종목입니다. 이쪽으로는 무려 14% 올리면서 60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특징주로 약세 종목들도 좀 보겠습니다. 굉장히 큰 우려감이 드는 이슈였죠. 지난 4월에 8종목의 집단 하한가 사태 이후에 2달 만에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또 터졌습니다. 일단 이번엔 매도 차구가 외국계 증권사는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는 한데 오늘 무더기 하한가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지난 사태와 좀 비슷한 양상이어서 우려감을 좀 키웠습니다. 그 종목들을 확인해 보시면요. 일단 코스피에서 동일산업과 만호제강, 대한방직 그리고 박림까지 하한가로 직행했고 하한가 풀리지 않고 그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동일금속 확인이 됩니다. 하한가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21,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은 나흘 만에 하락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이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전장 대비 2.79% 급락이었죠. 포인트로 거의 25포인트가 내려갔고요. 오늘장 종가는 871.8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확인해 보시면 장 초반부터 좀 내려갔고요. 그 뒤로 횡보하면서 좀 버티나 싶다가 오후장 들어오면서 가파르게 낙폭을 키웠습니다. 장중 저점을 870포인트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 부근에서 그대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자세 확인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3,1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였고요. 기관까지도 2,200억 원 이상 매도가 훨씬 더 많았죠. 이런 가운데 개인은 사들였습니다. 개인은 5,600억 원 이상 뚜렷하게 매수 우위가 확인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면요. 2차 전지가 급락의 눈물을 머금었던 날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급등 하루 만에 바로 상승부를 토해냈죠.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들 거의 나란히 10%대 이렇게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낙폭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에코프로 BM이 10.25% 내려가면서 25만 4천 원에 거래 마쳤고요. 에코프로도 10% 넘게 순식간에 빠졌죠. 66만 7천 원에서 오늘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LNF까지도 급락 마감이 됐는데 LNF 보시면 여기도 거의 10% 가까이 내렸습니다. 25만 5,500원에서 오늘장 종가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반대로 돋보인 건 엔터주들의 흐름이었습니다. 최근 K-팝 아티스트들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서 요새 엔터주들의 주가가 훨훨 날아가는 흐름이었죠. JYP 엔터는 스트레이키즈의 빌보드 진입 소식, 오늘장 신고가 경신이 됐고요. 그리고 SM도 상승 탄력이 매우 강했습니다. JYP 엔터 상승 마감됐고 밑에 SM 확인해 보실까요? SM은 전장 대비 무려 6% 넘게 뚜렷하게 올리면서 11만 4,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나 반도체 대체로 약세 흐름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덧붙이자면 최근에 배터리 관련해서 강하게 올라왔던 이 WCP가 주춤했습니다. 이런 동안에 클래시스가 자리 싸움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미용 목적의 의료기기 이 슈링크의 제조사죠. 클래시스는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습니다. 오늘장 종가상으로도 전장 대비 9% 가까이 급등하면서 32,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부터 해서 거래소와 코스닥 시총 상위의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뚜렷하게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돋보이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와 코스닥 가리지 않고 그 종목들을 모아봤는데요. 종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애경케미칼 이 전기차 소재 사업 확장 소식으로 오늘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애경케미칼은 20% 가까이 올리면서 22,500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수화학,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거래 정지가 되니까 이수화학 쪽으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요즘에 급등세를 보였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자리를 대신해서 이수화학이 오늘 급등세 보였지만 윗골을 좀 닫는 흐름이었죠. 그래도 종가상으로는 15% 끌어올렸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같이 묶이는 한농화성이나 레몬 같은 종목도 나란히 함께 강세가 확인됐습니다. 자, 이 한농화성이 3.7% 올렸고요. 레몬은 11%대 급등하면서 8,3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금양도 오늘 강세 마감이 됐죠. 금양은 전장 대비 5.97% 올리면서 58,600원에 장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EV 첨단 소재 눈에 띄는 강세 확인이 됐죠. 특히 레이크 머티리얼즈 15% 가까이 올렸는데 EV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로 급등세로 8,920원까지 도달했습니다. EV 첨단 소재는 이 EV 첨단 소재가 투자한 기업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이런 급등세 이뤄냈고요. 자, 그리고 AFW 5% 넘게 올렸습니다. 윗골이 제법 달았습니다만 그래도 강세 마감이 됐죠. 이쪽은 삼성 SDI와 GM의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소식과 함께 관련주로 엮이면서 급등하는 흐름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에스트래픽과 한국전자금융 이쪽에서는 전기차 충전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 있죠. 한국전자금융은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했지만 에스트래픽은 그래도 6% 가까이 올리면서 5,36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